자,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2학년 제자 여러분. 오늘 2학년 1학기 이제 8강 1차 부등식의 활용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죠. 오늘 배운 내용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드리면요. 일단 1차 부등식의 이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이제 네 가지 순서를 머릿속에 딱 이제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순서를 몰라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런데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2차 부등식의 활용, 또는 방정식의 활용, 2차 방정식의 활용, 아직 2차 방정식은 안 배웠지만, 이런 활용들은 네 가지 스토리가 딱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암기법도 만들어 드렸죠. 정하기, 세우기, 풀기, 확인을 이제 암기법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정하기는 그렇죠. 미지수를 정한다 그거고요. 그리고 세우기는 식을 세운다고요. 그리고 풀기는 이제 그 식을 푼다죠. 그리고 이제 확인하기는 푼 다음 나온 답을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 보자. 이런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부등식에 이제 활용을 할 때 나중에 방정식에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가지 순서 정하기, 세우기, 풀기, 확인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중에는 고학년 되면 몸에 이제 익숙해지고 몸에 배게 되니까 의미는 없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오늘 초점 받았던 것은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들을 푸는데 꼭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몇 개 설명했죠. 첫 번째 이제 어떤 걸 설명했냐면 정가 원가 문제. 일단은 정가 원가 문제를 풀기에 앞서 가지고 정가가 뭔지를 알고 있고 원가가 뭔지를 알고 있느냐. 말 그대로 원가는 원래의 가격이에요. 그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가 드냐 이거죠. 제가 빵을 만드는데 5,000원이 들었다. 그럼 이걸 5,000원에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정가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원가보다 좀 비싸게 팔겠다 이거. 정해진 가격이란 이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가의 개념과 정가의 개념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그런 원가 문제와 정가 문제를 풀 때 원가는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가격, 정가는 선생님이 정한 가격이겠죠. 그런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제가 어떤 물건의 정가를 정했는데 그 정가를 정했는데 그 가격이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격이 안 팔리니까 할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너무 잘 팔리고 너무 인기가 좋으면 이제 할증의 개념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가 문제, 정가 문제를 볼 때 할인의 개념과 할증의 개념을 쉽게 식으로 도입할 수 있느냐, 식으로 이제 세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A라는 물건이 있는데 A를 10% 인상하면 A 곱하기 100분의 110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10% 인상, 할증의 개념은 A하고 괄호 열고 1 플러스 100분의 10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다음에 이제 할증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요. 할인의 개념은 10% 할인했다면 A라는 물건을 10% 할인했다면 A하고 괄호 열고 1-100분의 10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게 할증의 개념과 할인의 개념이 이제 머리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원가가 무엇인지 정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할인의 개념이 무엇인지 할증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걸 식으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제가 선생님이 설명해 준 다음에 이런 유형도 설명했죠. 어떤 유형을 설명했냐면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어디를 갔다 오라는 갔다 오는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도 얘기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1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1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그 시간 내에 어딘가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항상 이게 시간 이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거기를 갔다 와야 된다 이거. 그러면 선생님이 1시간 이내면 1시간보다 작거나 같다 해놓고 갔다 왔을 때 이제 갈 때의 시간과 올 때의 시간 이 좌변에 이제 왕복의 시간과 우변의 시간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 간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죠. 갔다 왔을 때 갈 때의 시간, 올 때의 시간 그리고 그것을 하는 시간. 예를 들어 제가 1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제가 집에 가가지고 두고 왔어요. 제가 지금 학교를 딱 왔는데 뭘 두고 왔어요. 뭘 두고 왔냐면 숙제를 두고 왔다 이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집에 갈 때의 시간과 집에 다시 갈 때의 시간, 학교에서 집에 갈 때의 시간, 다시 돌아올 때의 시간, 왕복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찾는 시간, 그것을 하는 시간,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뭐 시간 이내에 뭐뭘 갔다 오라 하면 그 시간 이내에 작거나 갖다 해놓고 시간보다 작거나 갖다 해놓고
주어진 시간보다 왕복의 시간 더하기 그것을 하는 시간 이렇게 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단체권 사는 문제를 좀 드렸었죠. 수학여행 설명하면서. 그 단체권 사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단체권 문제를 풀 때 항상 단체권이 이제 경제적으로 쌓여야 그 단체권을 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단체권을 우리가 뭐 어떤 몇 명의 단체권을 샀어요. 그럼 그 단체권을 왜 사느냐면 우리가 싸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단체권은 항상 작아야 돼요. 무엇보다 작아야 되느냐? 개별적으로 간 금액보다 작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식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뭐 미술관을 가는데 뭐 미술관에 뭐 한 명이 뭐 10,000원씩 든다. 그런데 이제 뭐 30명 이상의 단체권을 사용하면 10% 할인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그런데 30명 단체권을 그냥 사버렸어요. 30명 이상의 단체권 중에 30명짜리 단체권을 샀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30명 이상의 30명짜리 단체권을 사버리면 10,000원 곱하기 30 해줄 건데 30명부터는 10% 할인이니까 곱하기 괄호 열고 1-100분의 10 해서 괄호 닫고 즉 100분의 90 형태가 되겠죠. 이 30명짜리 단체권이 쌓여야 돼요. 작아야 돼요. 누구보다? 그렇죠. 각자가 간 개개인이 갔을 때보다 10,000원 곱하기 30보다 쌓여야 된다 이거죠. 단체권을 사는 유형의 문제는 단체권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 놓고 출제자가 구하는 건 몇 명이 갔을 때 이제 몇 명부터 이제 몇 명 그러니까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단체권을 풀고 이제 여기는 이제 개개인이 갔을 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출제자는 이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 몇 명이 갔을 때 그러니까 최소 몇 명이 가야 단체권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거죠. 최소 몇 명이. 이렇게 풀어서 만약 학생 수를 x명에다 놓으면 x가 만약 뭐 28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또는 x는 뭐 27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다 하면 x가 27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다면 28명부터 이제 단체권을 사는 게 유리합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 선생님이 뭐 지금 다 얘기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수업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체권 문제에서는 단체권이 쌓여야 된다. 그리고 그 단체권을 사용하는 것이 몇 명 이상부터 갔을 때 그 단체권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무조건 단체권을 사는 게 아니에요. 몇 명 이상이 갔을 때 이제 단체권을 사는 것이 유리한가.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활용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 좀 포커스를 맞췄죠. 어떤 걸 맞췄냐면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1차 부등식 뭐 ax-6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으면 선생님은 이거를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1차 부등식 ax-6이 0보다 크다 이런 문제를 풀 때 1차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겠죠. 하지만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a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나눠 분류해서 풀어야 돼요. ax-6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x는 6보다 크고 그랬을 때 a가 양수일 때는 그냥 부동방이 그대로 x는 a분의 6보다 크고 만약에 a가 음수이라면 부동형이 바뀌어서 x는 a분의 6보다 작다 해서 1차 부등식 문제를 풀 때 1차 식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분류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에 좀 중점을 맞췄죠.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강의 누나 고생 많으셨습니다.